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는요, 이 승패, 이기고 지고 이것은 어디에서 올까? 어떤 집단은 커지고 어떤 집단은 약해질까? 흔히 우파 하면은 애국심이 있고 국가를 위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뭔가 책임감 있게 이 세상을 살아온 분들, 그런 분을 이제 우파라 그럽니다. 흔히 보수 우파 하기도 하고, 아무튼 남 탓하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온 분들, 애국하는 마음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우파 국민 이렇게 하는데, 원래 대다수가 이제 우파 국민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나라가 좀 혼란스럽고 할 때는 우파 국민보다는 이제 좌파 국민이 이제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좀 뒤뚱뒤뚱합니다.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좀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나라를 사랑하는 우파 국민이 승리하고 말 것이다. 곧 나라를 살릴 것이다. 왜? 그것이 또 우리나라에 국운이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리라 봐요. 신념이 있고 굴하지 않고 뭔가 나가려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제 이 승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피고 해야 그래도 좀 온전하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승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선악 관점이 아니고 승패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하신 분 어떻습니까? 꼭 공평한 재판 받고 또 무죄로 석방되길 바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정치 세계, 여기 힘의 역학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죄가 보기에 큰 게 있습니까? 있어가지고 탄핵되고 지금 저런 공판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한 쪽에서는 감정적으로 싫으니까 죄가 많아, 잘못해서 이렇게 정해버리고 그 나머지는 들을 안 하죠. 아무리 이래서 무죄다 저래서 무죄다 해도 그런 사람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안 들으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와 반대의 현상을 일으켜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쁘게 이야기하거나 지적하고 하면 듣기 싫어하고 역정나고 화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결국 이제 선, 악, 이걸로 이제 볼 때의 현상이죠.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이 선악으로 그런 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정치의 세계에서는 정치의 논리가 있고 힘의 논리, 이런 작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시죠. 주변에 이제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하고 의견이 비슷하고 이해관계가 비슷하고 한 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잘 통할 거예요. 그건 몰랐어, 난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겠죠. 그런데 그 의견이 벽이 조금 깊은 쪽에는 어떨까요? 듣긴 들어도 돌아서면 딴소리 해버리고 아예 어떤 경우는 안 들으려 하고 친한 사람도 등 잊어버리고 그럴 거예요. 이 정치 문제 특히 그래요. 그런 거 많이 경험했을 것이고, 또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분들도 TV에 누구 얼굴이 나온다, 뭐가 나온다 하면 왕 역정나고 그러시겠죠. 또 반대쪽에서 박수 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역정나지만 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저걸 보고 박수 치겠구나.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이기고 지고가 나와야 되고, 이런 거 뭘 알아야 되거든요. 나는 되도록이면 모든 걸 중립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이 되고 어떤 이제 계기가 오고 명예 회복이 되는 것도 두 가지 길만 있거든요. 뭡니까? 하나는 남북 관계가 어떻게 풀어지느냐,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건 이 한국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 여론이 누가 봐도 어떻게 왜곡시키고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돌아버릴 때 그 경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층부를 이루고 있는 그런 특권층 기득권들이 항상 이해관계로 내 살 길이 어디냐, 내한테 유리한 곳이 어디냐 이렇게 생물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누구 할 것 없이. 뭐 오르니 그르니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건 이제 학습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우고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지만 본능이란 건 그 이전에 있거든요. 그게 움직이는 것이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관습이 돼 있고 습관이 돼 있다는 말이야. 눈치 보고 줄 서고 이런 거. 아직까지 한국은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하고 방향 전환이 일어날 때, 이럴 때 두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뜻을 넓히고 모든 국민이 알아가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것이냐, 또 이 상층부가 방향 전환을 하게 하는 거, 언론기관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관건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과 상충된 거 가지고 이야기 떠들어봐야 소용없는 거죠. 그들이 그래도 뭔가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거, 이해관계하고 걸린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그래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또 그러면 같은 우리 국민들이라 해봅시다. 내 뜻과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내가 이거 오라 하면 되겠습니까? 싸움밖에 더 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믿지 않는 상대방들이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가지고 이건 이렇지 않냐 하고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하면서 조금씩 젖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런 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한애국당은 특히 공당으로 출발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발굴을 하고 개발해야 됩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왜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렇게 이해하고 그걸 바꾸려고 그래야 돼요. 아, 무조건 이게 나쁘다 저거 나쁘다 공격하고 뭐 일부에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또 결집이 되거든요. 뭔 소리냐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잘한다, 네가 맞다, 우리가 옳아 이렇게 해야 결집이 됩니다. 당장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여러분이 맞는, 여러분이 원하는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고 끝까지 듣고 싶죠? 근데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면 다 꺼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이 계속 하면은 그 내부 결속은 되고 박수는 서로 치겠지만 저 밖으로는 저변이 안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경제하면 20대나 30대나 60대 누구도 관심 다 있잖아요. 물론 안보도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20대 30대하고 연관된 것도 많아요. 취업 같은 거. 그럼 그 주제로 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이야기를 한다 합시다. 이러이러하니까 현재 정책이 잘못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들도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은 그런 소리 나오면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들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문제는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같이 듣고 공감하고 기분 좋고 내 편이구나 하지만 상대방에서는 적이다 이렇게 돼버릴 게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저변을 넓혀서 같이 커지고 뭔가 하려면 약간이라도 비슷비슷한 색깔을 자꾸 이렇게 공감대로 끌어넣어야 이 커지는 거예요. 집단이. 그래야 강대해지는데 내하고 뜻을 같이 한 사람만 꽁꽁 묻혀가지고 우리가 오라 이게 오라 내 말을 믿어 이렇게 해봤자 그 안에서만 놀지 밖에서는 오히려 경혼당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야 돼요. 더더구나요. 같이 지금 뜻을 합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약간 의견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목표가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목표가 다르든 어쩌든 그래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같이 다 뭉쳐야 되는데 아 이러니까 너는 안 돼 저러니까 너는 안 돼 그 안에서 싸우고 찢고 볶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힘이 커지겠습니까? 세력이 넓어집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수 우파 전부 그런 식으로 서로 공격해가지고 갈라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커질 수가 없잖아요.
뭐 농객들 어느 농객이 전에는 잘하더니 이번에는 뭔 말 하더라. 그건 나쁜 놈이네. 변절했네. 또 누가 뭐 하면 또 변절했네. 누가 뭐 하니까 또 변절했네. 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남는 거예요. 결국은 한두 명 남아요. 한두 명 남는데 그거 좀 이따 이제 공격당하면 없죠. 저병 커지겠습니까? 아무리 뜻이 옳아도 이울고기가 10만 양병설이 옳았다 하더라도 지지 못 받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부처님 이 세상에 또 나와도 믿는 사람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변이 넓어져야 되고 힘을 합하는 사람들이 색깔이 달라도 자꾸 넓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뭐 니 그러면 안 되니 이걸로 통일해야 돼 이러다 보면 싸움하는데 되겠습니까? 20년 30년간 열심히 여러분보다 먼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우리나라 자편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많았어요. 뭐 제가 기억도 이제 잘 안 납니다만은 그 미국에서 활동했던 손충무 기자 같은 분 정말 맹렬하게, 그리고 서정갑 예비역 대령 같은 경우 또 대령연합회 이끌면서 홈페이지에 열심히 활동하고, 부추연 부정 추방연합이니 뭐 홈페이지 그런 게 있었고 하여튼 많이 있었습니다. 지만원 씨도 뭐 5.18 하면서 계속 활동하고 지만원 씨도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했죠. 예,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사장입니까? 공영주 변호사 등등 뭐 많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조갑재 씨도 뭐 빼면 안 되겠네요. 어찌 됐든 많이 활동을 해 왔는데 예, 그분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부분에서는 많이 헷갈린 부분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언론 보도가 워낙에 나오니까 그분들도 몇 분들은 거기에 좀 헷갈렸어요. 이 사태를 내가 볼 때. 그래가지고 박 전 대통령이 뭐 내놔야 되니 안 내놔야 되니 탄핵해야지 이런 부분에 얼핏 끼어들기도 하는 걸 내가 보거든요. 뭐냐면 그렇게 평생 활동해온 분들도 아자차차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언론의 힘이 또 무서워요. 자, 그런데 그런 분이 그렇게 오래 활동해 왔는데 사실은 결과는 거꾸로 오고 있었다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좌편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때 여론조사하면 20대 보수 비중이 오히려 60대보다 높다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0대가 그렇게 보수적이다 이렇게 나와요. 20대가 그러니까 반대했다 그 말이 부정적이고, 그런데 지금 그 20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바뀌었어요. 이제 왜 그렇게 됐겠는가 이걸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그런 경우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거는 뭐 김대중이 노무현 아니면 정교주 때문 아니요 뭐 노조 때문 아니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또 무슨 단체 때문에 그렇게 됐다 말을 하죠. 물론 그 영향도 크지요. 크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돼가는 데는 밑바닥에 따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 리더들이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이해관계로 모든 걸 봐요. 선악관으로 보든지 이긴가 손해로 보든지 저게 옳으냐 그러냐 그걸로 보든지 내 주변에 뭐가 연관된 걸로 보든지 이렇게 모든 걸 보고 따르는데 그 부분이 바로 생물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보수우파는 그런 부분에 소홀했다는 거예요. 보수우파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우파는 더불어서 같이 끌고 가고 힘을 키워가고 색깔이 약간 다르고 조금 달라도 비슷하면 같이 끌어넣고 같이 옹호하고 의리를 지키면서 살림을 키워가고 다른 사람들이 그 틀에서 먹고 살게 해주면서 끌고 가는 것을 안 했다는 거지요. 모든 각계각층이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먹고 살게 길을 열어주면서 같이 안 갔다는 거지요. 자기들만 독야 청청 즐겁고 행복했지. 권세 있고 능력 있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나를 따르라 하고 갔지. 그래서 저변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물론 정교조 교육이다 무슨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또 무슨 단체회 노조 해가지고 여기저기 장악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물론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바로 이해관계 힘이거든요. 한번 조직에 들어가면은 방법 있습니까? 그 조직 따라야지.
안 되면 탁 잘리고 그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왕따 당하는데 거기다가 어디 직장 들어갈 때 노조 가입 안 할 수 있습니까? 자동 거기 가입해야지. 그 단체 조직의 힘이란 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조직을 하고 만들고 하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끈끈하게 뭔가 이해관계로 서로 엉켜야 거기 가입하고 커질 거 아니에요. 끌어넣고 뭐 거기에 자금이 투자되든 어떻게 되든 그런 것을 보수우파는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가도 자기만 좋아버렸지. 돈이 있어도 자기만 좋았지. 그런데 안 썼단 말이. 그러니까 저변이 넓어지지 않고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생활을 기회를 안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저변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지금 듣는 분 중에 이런 말 들으면은 그건 지난 이야기 하잖아. 다 알고 있어. 그럴 거예요.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부터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거 급한데 언제 그럴 시간이 있느냐. 바늘허리 실 매어서 못 씁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귀에 끼워야 돼요. 실을. 그와 같이 어찌됐든 알았으면 늦었다 하지 말고 지금부터 움직여야 돼요. 이미 늦었는데 뭐 지났는데 시간이 없는데 시간 없으면 뭔 방법을 할 거예요? 뭐 들어보여? 통할 것 같습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이 시작할 때다 하고 다시 그 방향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합할 사람은 합하고 끌어넣을 사람은 끌어넣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조직을 생각하고 또 돈이 있으면은 또 기부를 하고 이러면서 토양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20대 30대가 좌편향돼 있다 하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보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그들이 또 이익이 될까 이렇게 마음을 써주고 또 그리고 뜻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같이 움직인 사람은 의리를 발휘해서 상대방이 공공해지고 어려워지면 같이 지원하고 손잡아주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저 좌익 그쪽에는 그걸 잘한단 말이에요. 서로 의리 지키고 손잡아주고 같이 동고동락 하려는 게 있다 이거예요. 뭐 의견이 어떻게 일치되겠습니까? 서로 다르죠. 달라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손을 잡아주는 거 이게 힘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수우파 그렇게 합니까? 당장의 뜻 따르면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고 욕하고 멀리 쳐버리잖아요. 오히려 보수우파가 그런 데서 선점을 해야 저 좌익들이 선동하고 비집고 들어오는 거 그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끼리끼리 모여놓고 단체 만들고 끌어넣어놓고 이래 놓으면은 나중에는 마음대로 그냥 대놓고 선전선동하고 해도 그 맥혀 들게 되잖아요. 그걸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걸 못 막아놓으니까 지금 안보 불감증도 생긴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수소탄을 만들고 서울에 그놈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이 날아가 볼 판이고 이런데도 신경 안 쓰잖아요. 뭐 걱정해 좀 하겠죠. 그렇지만은 서울에 지금 막 집값 내리고 사람들이 탈출하고 뭐 사재기하고 돈 빼들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아이고 굉장히 저렇게 태평할 수 있나 그렇게 참 희한하다 하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보 불감증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도 북한이 옳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 단체도 있고 그 왜 그렇게 됐겠어요. 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수파가 그와 같이 선점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놓으니까 토양을 제공했잖아요. 막 흔들어 대게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지금. 그러니까는 정치 균형이 깨지는 거죠. 또 그냥 일반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강하게 말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강하게 하면은 거기에 뜻을 일치하는 사람들은 맞아 오라 그러겠지만 그 반대편에서는요 귀도 기울이지 않아요. 그럼 저변은 안 넓어져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안에서 외쳐봤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애국당도 그런 부분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또 거기 지금 활동하는 분들도 그 부분을 생각해 봐라 이런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볼 때 내가 부드러운 사람 같습니까? 강한 사람 같습니까? 좀 제 이야기가 좀 많이 좀 보면은 조금 복잡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생각해 봐야 되게끔 이야기를
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힘을 넓혀가는 것은 어찌 됐든 내하고 생각이 다른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같이 서로 공감하면서 키우고 확대해서 넓혀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우리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그런 지도자들이 한국의 실정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됩니다. 뭐 지금도 다 알고 있다고 봐도 되지만은 더 잘 알아야 되고 더 잘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널리 이제 알릴 필요가 있고, 우리 국민들 이제는 어디가 이 정도니까 다 알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 또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주변에 가까운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다 아니까 전부 다 알겠구나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한 켠 떨어지면 중립이 있고 거기서 한 켠 더 들어가면 완전히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하고 가까운 쪽 거기는 다 비슷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멀면은 희석되어 있는 층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또 조금 더 멀면 그때부터는 전혀 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쭉 전개됩니다.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만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다 요즘은 다 바뀌고 이렇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은 지겹죠. 다 아는 소리 또 한다라고. 그렇죠. 또 스스로 알기로 나 다 알아 다 그렇게 합니다 모두가. 근데 아는 건가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자기 이해관계로 알고 있지 진짜 아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다 알아. 다 알긴 누가 알아요? 나는 내 주변에 많은 사람 이야기해보지만은 예전부터 안 믿고 모르고 한 사람 여전히 안 믿어요. 여전히 안 믿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멍청하냐? 아니에요. 다 날고 기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한번 선입견이 한번 강하게 바뀌면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옳으니 그러니 이런 걸로 모든 걸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자기 옳다 그러다 선입견에 딱 걸려버리면 그걸 못 벗어나더라 이런 이야기죠. 마음이 탁 비어있는 사람은 그걸 냉정히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기려면은 나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생각하고 자꾸 반복하라. 은근하게 반복하라. 계속 주제를 거듭하라. 그런 것이죠. 마음은 완전히 비어져 가지고 평화롭고 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움직이고 작전은 모든 사람의 움직임을 냉정하게 그 마음으로 보면서 대처해 나가라. 이것이죠. 뭐 흥분해 가지고 분하고 통분해서 뛰다니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원래 전쟁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전쟁을 해도 그 마음이 흥분하고 분하고 억울하지도 말고 그 마음이 평등하고 굳건하고 요동함이 없는 상태에서 냉정하게 똑같은 전쟁을 해야 돼요. 똑같이 총을 쏴도 그 마음이 평정 속에 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당혹하고 어쩔 줄 모르고 화가 나고 이래서 쏘기보다는 평정 상태에서 쏘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평정 상태에 있습니까? 뭘 봐도 마음이 요동 안 하고 태연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은 상태에서 주장하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분하고 억울하니까 뛰어나가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마도 이 탄핵 정부 겪으면서 정말 속 터지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많이 드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TV 뉴스 보면은 막 그게 울고 나오니까 막 안 보는 분 많을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안 보는 게 약입니다. 안 보는 게 약이고 생각 안 하는 게 약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 뭔가 마음이 이런 일 저런 일로 이유 없이 병들면 안 되거든요. 언제나 평등하게 평화로운 상태, 항상 요동 없는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에 그게 안 된다 하면은 몸도 마음도 상하고 또 일이 안 풀려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그건 유지하면서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에 간혹 그런 방법을 이야기를 하긴 했어도 또 거의 안 들어요. 또 그런 거는 안 들어요. 보면 듣는 건 뭘 듣냐면 박근혜 대통령 관한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막 거기 몰입돼 가지고 나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일단 다 안다 다 안다 이것이 옳다 하는 분들, 그런데 그 마음이 평등하고 울컥감이 없고 항상 고요한 상태에서 그러면서 모든 흐름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 거, 그렇다면 좋은데요. 그 선입견이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나빠 이러면서 막 울컥울컥 하면은 그게 이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자기의 그러니까는 그 고유 평등심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이제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건강을 위해서,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무엇을 추진하는데 평등심으로 해야 제대로 추진을 할 수 있으니까 어려우나 괴로우나 꾸준히 견뎌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늘 너무 힘들고 통분하고 이래 가지고 괴로운 분들 있다면은 내 방법 하나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 뭐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숫자를 쉬어갑니다. 근데 어디로 하냐 속에서 쉬는 거예요. 속에서 숫자를 세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마음을 완전히 비운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세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이. 의미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숫자를 세갈 때 지금 세보세요. 숫자를 세가는데 일부러 빨리 하지 말고 자잘로 빨라지면 빨라진 대로 느려지면 느려진 대로 또 숫자 세는 게 강해지면 강해진 대로 약해지면 약해진 대로 그냥 놔두는 겁니다. 절대 일부러 고요하게 약하게 세려고 하지 말고 또 일부러 또릿하게 한다 하면서 강하게 세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일부러 좀 강하게 잡자 이라고는 빨리 세려고 하지 마세요. 또 느릿느릿 천천히 고요하게 세자 이렇게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고 그냥 마음에서 나온 대로 세세요. 어떨 때는 예를 들어 졸리거나 고요하게 있을 때 저절로 그것이 조용하게 세어질 것이에요. 또 마음이 급하고 시끄러울 때는 강하게 저절로 될 거예요. 때로는 어떨 때는 저절로 빨라질 겁니다. 그냥 놔두고 내버려두고 그냥 세기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세는 걸 마음으로 들여다보지 마세요. 세는 숫자를 마음으로 눈으로 들여다보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애쓰지 말아라. 그와 같은 상태에서 세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효과는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하면은 첫째, 울컥하고 통분하고 화나고 이런 것이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평등심을 찾게 돼요. 그리고 또 바쁘게 막 이 일 저 일 손으로 하고 아니면 머리를 써서 하면 어떨 때는 막 급해지잖아요. 마음이 급박감이 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괜히 막 마음이 바빠요. 이렇게 되면은 피로도가 2배, 3배 되죠. 그런데 이것을 세면서 하게 되면 똑같이 손발 움직이는데도 마음이 일정한 리듬을 타고 그러니까 몸도 일정한 리듬을 타니까 힘이 든 줄 모르게 됩니다. 오래 일을 해도 힘이 안 들어요. 네, 그런 거 있고요. 또 밤에 잠을 못 이룬다, 잠을 못 잔다 이럴 때도 잠자기 전에 계속 외우세요. 뭐 잠자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우고 있으세요. 그러다가 잠이 스르르 들면 자고 또 잠자다가 깼다. 그럼 또 그때 외우고 또 그러다 보면 잠들어 버리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하루 밤새 또 잠을 자긴 자는데 어설프게 꿈이나 꾸고 있는 분들도 이걸 하면 치료가 됩니다. 또 연세가 드신 분들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눈만 감으면은 잠이 반쯤 들어가지고 꿈도 아니고 계속 전개되는 분이 있어요. 이 상태에 가면 뇌가 과열되기 때문에 금방 기억력이 사라지고 이제 치매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는 분 이거 하면 그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층에는 이런 일은 없는데 젊은 층에서도 몸과 마음이 상태가 정상이 아니고 정신이 민감해져서 어떤 강박관념이다 뭐다 이런 이제 병증이 있는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밤새 이상한 꿈도 아니고 막 전개되는 거, 그걸 예방할 수 있고 또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변을 자주 보고 급박하고 밤에도 소변을 못 참고 이 심한 사람 괴롭죠. 이 증상이 치료됩니다. 또 조루가 있는 분들 조루가 치료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이제 심방광이 안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이게 100% 다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나빠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병행해서 이제 바로 잡으면서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 효능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면 한번 선입견이 한번 강하게 바뀌면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옳으니 그러니 이런 걸로 모든 걸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자기 옳다 그러다 선입견에 딱 걸려버리면 그걸 못 벗어나더라 이런 이야기죠. 마음이 탁 비어있는 사람은 그걸 냉정히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기려면은 나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생각하고 자꾸 반복하라. 은근하게 반복하라. 계속 주제를 거듭하라. 그런 것이죠. 마음은 완전히 비어져 가지고 평화롭고 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움직이고 작전은 모든 사람의 움직임을 냉정하게 그 마음으로 보면서 대처해 나가라. 이것이죠. 뭐 흥분해 가지고 분하고 통분해서 뛰다니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원래 전쟁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전쟁을 해도 그 마음이 흥분하고 분하고 억울하지도 말고 그 마음이 평등하고 굳건하고 요동함이 없는 상태에서 냉정하게 똑같은 전쟁을 해야 돼요. 똑같이 총을 쏴도 그 마음이 평정 속에 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당혹하고 어쩔 줄 모르고 화가 나고 이래서 쏘기보다는 평정 상태에서 쏘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평정 상태에 있습니까? 뭘 봐도 마음이 요동 안 하고 태연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은 상태에서 주장하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분하고 억울하니까 뛰어나가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마도 이 탈핵정부 겪으면서 정말 속 터지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많이 드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TV 뉴스 보면은 막 그게 울고 나오니까 막 안 보는 분 많을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안 보는 게 약입니다. 안 보는 게 약이고 생각 안 하는 게 약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 뭔가 마음이 이런 일 저런 일로 이유 없이 병들면 안 되거든요. 언제나 평등하게 평화로운 상태, 항상 요동 없는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에 그게 안 된다 하면은 몸도 마음도 상하고 또 일이 안 풀려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그건 유지하면서 해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에 간혹 그런 방법을 이야기를 하긴 했어도 또 거의 안 들어요. 또 그런 거는 안 들어요. 보면 듣는 건 뭘 듣냐면 박근혜 대통령 관한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막 거기 몰입돼 가지고. 나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일단 다 안다 이것이 옳다 하는 분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게 아니구나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하고 방향 전환이 일어날 때, 이럴 때 두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뜻을 넓히고 모든 국민이 알아가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것이냐, 또 이 상층부가 방향 전환을 하게 하는 거, 언론기관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관건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과 상충된 거 가지고 이야기 떠들어 봐야 소용없는 거죠. 그들이 그래도 뭔가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거, 이해관계하고 걸린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그래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또 그러면 같은 우리 국민들이라 해봅시다. 내 뜻과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내가 이거 오라 하면 되겠습니까? 싸움밖에 더 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믿지 않는 상대방들이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가지고 이건 이렇지 않냐 하고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하면서 조금씩 젖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런 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한애국당은 특히 공당으로 출발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발굴을 하고 개발해야 됩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왜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렇게 이해하고 그걸 바꾸려고 그래야 돼요. 무조건 이게 나쁘다 저거 나쁘다 공격하고 뭐 일부에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또 결집이 되거든요. 뭔 소리냐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잘한다 네가 맞다 우리가 옳아 이렇게 해야 결집이 됩니다. 당장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여러분이 맞는 여러분이 원하는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고 끝까지 듣고 싶죠. 근데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면 다 꺼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이 계속하면은 그 내부 결속은 되고 박수는 서로 치겠지만 저 밖으로는 저변이 안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경제하면 20대나 30대나 60대 누구도 관심 다 있잖아요. 물론 안보도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20대 30대하고 연관된 것도 많아요. 취업 같은 거. 그럼 그 주제로 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이야기를 한다 합시다. 이러이러하니까 현재 정책이 잘못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들도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은 그런 소리 나오면 듣기 싫어. 그럼 거기서 또 조금 더 멀면 그때부터는 전혀 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쭉 전개됩니다.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만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다 요즘은 다 바뀌고 이렇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소리 또 하고 하면은 지겹죠. 다 아는 소리 또 한다라고. 그렇죠. 또 스스로 알기로 나 다 알아 다 그렇게 합니다 모두가. 근데 아는 건가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자기 이해관계로 알고 있지 진짜 아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다 알아. 다 알긴 누가 알아요? 나는 내 주변에 많은 사람 이야기해보지만은 예전부터 안 믿고 모르고 한 사람 여전히 안 믿어요. 여전히 안 믿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멍청하냐? 아니에요. 다 날고 기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한번 선입견이 한번 강하게 바뀌면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옳으니 그러니 이런 걸로 모든 걸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자기 옳다 그러다 선입견에 딱 걸려버리면 그걸 못 벗어나더라 이런 이야기죠. 마음이 탁 비어있는 사람은 그걸 냉정히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기려면은 나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생각하고 자꾸 반복하라. 은근하게 반복하라. 계속 주제를 거듭하라. 그런 것이죠. 마음은 완전히 비어져 가지고 평화롭고 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움직이고 작전은 모든 사람의 움직임을 냉정하게 그 마음으로 보면서 대처해 나가라. 이것이죠. 뭐 흥분해 가지고 분하고 통분해서 뛰다니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원래 전쟁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전쟁을 해도 그 마음이 흥분하고 분하고 억울하지도 말고 그 마음이 평등하고 굳건하고 요동함이 없는 상태에서 냉정하게 똑같은 전쟁을 해야 돼요. 똑같이 총을 쏴도 그 마음이 평정 속에 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당혹하고 어쩔 줄 모르고 화가 나고 이래서 쏘기보다는 평정 상태에서 쏘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평정 상태에 있습니까? 뭘 봐도 마음이 요동 안 하고 태연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은 상태에서 주장하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분하고 억울하니까 뛰어나가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마도 이 탈핵 정부 겪으면서 정말 속 터지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많이 드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TV 뉴스 보면은 느려진 대로 또 숫자 세는 게 강해지면 강해진 대로 약해지면 약해진 대로 그냥 놔두는 겁니다. 절대 일부러 고요하게 약하게 쉬려고 하지 말고 또 일부러 또릿하게 한다 하면서 강하게 쉬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일부러 좀 강하게 잡자 이라고는 빨리 쉬려고 하지 마세요. 또 느릿느릿 천천히 고요하게 쉬자 이렇게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고 그냥 마음에서 나온 대로 세세요. 어떨 때는 예를 들어 졸리거나 고요하게 있을 때 저절로 그것이 조용하게 쉬어질 것이에요. 또 마음이 급하고 시끄러울 때는 강하게 저절로 될 거예요. 때로는 어떨 때는 저절로 빨라질 겁니다. 그냥 놔두고 내버려두고 그냥 세기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세는 걸 마음으로 들여다보지 마세요. 세는 숫자를 마음으로 눈으로 들여다보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애쓰지 말아라. 그와 같은 상태에서 세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효과는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하면은 첫째, 울컥하고 통분하고 화나고 이런 것이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평등심을 찾게 돼요. 그리고 또 바쁘게 막 이 일 저 일 손으로 하고 아니면 머리를 써서 하면 어떨 때는 막 급해지잖아요. 마음이 급박감이 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괜히 막 마음이 바빠요. 이렇게 되면은 피로도가 2배, 3배 되죠. 그런데 이것을 세면서 하게 되면 똑같이 손발 움직이는데도 마음이 일정한 리듬을 타고 그러니까 몸도 일정한 리듬을 타니까 힘이 든 줄 모르게 됩니다. 오래 일을 해도 힘이 안 들어요. 네, 그런 거 있고요. 또 밤에 잠을 못 이룬다, 잠을 못 잔다 이럴 때도 잠자기 전에 계속 외우세요. 뭐 잠자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우고 있으세요. 그러다가 잠이 스르르 들면 자고 또 잠자다가 깼다. 그럼 또 그때 외우고 또 그러다 보면 잠들어 버리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하루 밤새 또 잠을 자긴 자는데 어설프게 꿈이나 꾸고 있는 분들도 이걸 하면 치료가 됩니다. 또 연세가 드신 분들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눈만 감으면은 잠이 반쯤 들어가지고 꿈도 아니고 계속 전개되는 분이 있어요. 이 상태에 가면 뇌가 과열되기 때문에 금방 기억력이 사라지고 이제 치매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는 분 이거 하면 그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층에는 이런 일은 없는데 젊은 층에서도 뭔가 부관이 옳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 단체도 있고 그 왜 그렇게 됐겠어요? 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수파가 그와 같이 선점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놓으니까 토양을 제공했잖아요. 막 흔들어 대게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지금. 그러니까는 정치 균형이 깨지는 거죠. 또 그냥 일반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강하게 말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강하게 하면은 거기에 뜻을 일치하는 사람들 맞아 오라 그러겠지만 그 반대편에서는요 귀도 기울이지 않아요. 그럼 저변 안 넓어져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안에서 외쳐봤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애국당도 그런 부분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또 거기 지금 활동하는 분들도 그 부분을 생각해 봐라 이런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볼 때 내가 부드러운 사람 같습니까? 강한 사람 같습니까? 좀 제 이야기가 좀 많이 좀 보면은 조금 복잡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생각해 봐야 되게끔 이야기를 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힘을 넓혀가는 것은 어찌 됐든 내하고 생각이 다른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같이 서로 공감하면서 키우고 확대해서 넓혀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우리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그런 지도자들이 한국의 실정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됩니다. 뭐 지금도 다 알고 있다고 봐도 되지만은 더 잘 알아야 되고 더 잘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널리 이제 알릴 필요가 있고, 우리 국민들 이제는 어디가 이 정도니까 다 알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 또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주변에 가까운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다 아니까 전부 다 알겠구나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한 켠 떨어지면 중립이 있고 거기서 한 켠 더 들어가면 완전히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하고 가까운 쪽 거기는 다 비슷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멀면은 희석되어 있는 층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또 조금 더 멀면 그때부터는 전혀 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쭉 전개됩니다.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만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다 요즘은 다 바뀌고 이렇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해야 되고, 그 다음 그러니까는 이기려면은 나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생각하고 자꾸 반복하라. 은근하게 반복하라. 계속 주제를 거듭하라. 그런 것이죠. 마음은 완전히 비어져 가지고 평화롭고 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움직이고 작전은 모든 사람의 움직임을 냉정하게 그 마음으로 보면서 대처해 나가라. 이것이죠. 뭐 흥분해 가지고 분하고 통분해서 뛰다니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원래 전쟁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전쟁을 해도 그 마음이 흥분하고 분하고 억울하지도 말고 그 마음이 평등하고 굳건하고 요동함이 없는 상태에서 냉정하게 똑같은 전쟁을 해야 돼요. 똑같이 총을 쏴도 그 마음이 평정 속에 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당혹하고 어쩔 줄 모르고 화가 나고 이래서 쏘기보다는 평정 상태에서 쏘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평정 상태에 있습니까? 뭘 봐도 마음이 요동 안 하고 태연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은 상태에서 주장하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분하고 억울하니까 뛰나가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마도 이 탄핵정부 겪으면서 정말 속 터지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많이 드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TV 뉴스 보면은 막 그게 울고 나오니까 막 안 보는 분 많을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안 보는 게 약입니다. 안 보는 게 약이고 생각 안 하는 게 약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 뭔가 마음이 이런 일 저런 일로 이유 없이 병들면 안 되거든요. 언제나 평등하게 평화로운 상태, 항상 요동 없는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에 그게 안 된다 하면은 몸도 마음도 상하고 또 일이 안 풀려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그건 유지하면서 해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에 간혹 그런 방법을 이야기를 하긴 했어도 또 거의 안 들어요. 또 그런 거는 안 들어요. 보면 듣는 건 뭘 듣냐면 박근혜 대통령 관한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막 거기 몰입돼 가지고. 나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일단 다 안다 이것이 옳다 하는 분들, 그런데 그 마음이 평등하고 울컥감이 없고 항상 고요한 상태에서 그러면서 모든 흐름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 거, 그렇다면 좋은데요. 그 선입견이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나빠 이러면서 막 울컥울컥 하면은 그게 이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층부를 이루고 있는 그런 특권층 기득권들이 항상 이해관계로 내 살 길이 어디냐, 내한테 유리한 곳이 어디냐 이렇게 생물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누구 할 것 없이. 뭐 오르니 그르니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건 이제 학습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우고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지만 본능이란 건 그 이전에 있거든요. 그게 움직이는 것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관습이 돼 있고 습관이 돼 있단 말이야. 눈치 보고 줄 서고 이런 거. 아직까지 한국은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게 아니구나,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하고 방향 전환이 일어날 때, 이럴 때 두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뜻을 넓히고 모든 국민이 알아가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것이냐, 또 이 상층부가 방향 전환을 하게 하는 거, 언론기관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관건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과 상충된 거 가지고 이야기 떠들어 봐야 소용없는 거죠. 그들이 그래도 뭔가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거, 이해관계하고 걸린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그래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또 그러면 같은 우리 국민들이라 해봅시다. 내 뜻과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내가 이거 오라 하면 되겠습니까? 싸움밖에 더 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믿지 않는 상대방들이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가지고 이건 이렇지 않냐 하고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하면서 조금씩 젖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런 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한애국당은 특히 공당으로 출발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발굴을 하고 개발해야 됩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왜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렇게 이해하고 그걸 바꾸려고 그래야 돼요. 무조건 이게 나쁘다 저거 나쁘다 공격하고 뭐 일부에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또 결집이 되거든요. 뭔 소리냐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잘한다, 네가 맞다, 우리가 옳아 이렇게 해야 결집이 됩니다. 당장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여러분이 맞는 여러분이 원하는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고 끝까지 듣고 싶죠? 근데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면 다 꺼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이 계속 하면은 그 내부 결속은 되고 박수는 서로 치겠지만